5위군요. 이제 이 사람 누군지 다 잘 아실 겁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 과거 모든 고통의 원천이라고 주장해서 여권 내부에서 큰 반발을 불러왔었는데요. 어제는 또 강선 후보자, 물론 자진 사퇴하긴 했습니다만 강선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서 내가 TV가 없어서 잘 모른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죠. 일단 이 최동석 신임 처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소에 한국 행정 문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는지 저보고 일해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공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장님 말씀을 그대로 옮기면요. 네.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 명단 쭉 봐라. 다 문재인 같은 인간들이다.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이고 인사혁신처장의 생각에 심지어는 성범죄, 탈세 이런 것들도 일만 잘하면 되지라는 표현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때는 이제 공직에 나오기 전의 이야기라. 박원순 전 시장님 성 문제 관련해서도 네. 피해자가 꽃뱀 같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제 SNS에다가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연유로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너무 부적절하신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다 내리셨다면서요. 간혹 이제 불편한 말을 한 것이 있을 수도 있어서 혹시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그런 얘기들을 하셔가지고 인사혁신처장으로 발탁됐다라고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사권자가 하시는 일이니까요. 어제 저렇게 국회에서 문매를 받고 오늘부터 이제 본인 일을 좀 하는 것 같아. 이제 인사혁신처장으로서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저렇게 김경수 위원장 혹은 신임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는데 그 옆에서 저렇게 임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직접 수여하는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임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총매도 없던 차관급이니까 이제 본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 최성 변호사님. 네. 본인이 사과도 했고 과거 했던 구설에 올랐던 유튜브 내용 다 지웠다고 하긴 하더라도 그게 지운다고 다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과거에 본인이 했던 얘기 중에 한국 문명을 발전시킨 사람들 이재명 96, 추미애 78, 송영길 62. 그런데 여기에 뭐 보수 쪽 야권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 그렇다 치더라도 조국 마이너스 47점, 문재인 전 대통령 마이너스 70점을 줬어요. 저걸 보고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요? 각각 발전시키고 퇴보시킨 사람들 중에 한 분씩 감옥 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96점,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이너스 70점. 저렇게 극과 극을 오가는 저 편향성이야말로 저는 뭐 최동석 신임 처장의 편향성이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저렇게 했던 이유가 저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저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을 가지고 아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맹공을 했던데 전 최소한 문재인 정부가 음주운전 안 되고 그다음에 논문 표절 안 되고 부동산 투기 안 되고 그 7가지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건 잘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거꾸로 갔기 때문에 내로남불 소리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인사 기준조차 없어요. 지금 강선 후보자 오늘 사퇴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바로 어제까지 했던 표현들이 그겁니다. 보훈 인사, 코드 인사, 의원 불패였어요. 이게 이재명 정부의 3대 원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오늘 의원 불패 깨졌습니다마는. 자, 그러면 7대 원칙을 해서 지키지 못한 게 맞습니까? 3대라고 이렇게 비아냥대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이 맞습니까? 근데 그걸 인사혁신처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삐뚤어지고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전 공무원의 생사여탈권은 아니지만 최소한 업무평가에서의 모든 전권을 쥐고 있어요. 감사원이 공무원을 감사하잖아요. 거기다 처분권은 인사혁신처에다 갖다 넘깁니다. 그렇게 막중한 자리에 있는 분이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좀 말하자면 정치 편향적이고 아주 이념적으로 치우쳐져 있는 이런 평가의 잣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누가 인사혁신처에 앞으로 동의를 하고 그 공무원들이 영을 따르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 디지털 아카이브라 그러죠.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걸러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유튜브 한 거 작년에 유튜브 한 거 이게 어떻게 나오지 않고
버젓이 이렇게 거르지 못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뭔가 구멍이 뚫려 한참 뚫린 게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생각은 한동훈 전 대표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더 점수가 마이너스 10점 더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 김진욱 대변인께서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었잖아요. 네. 인사혁신처장 일할 텐데 뭐 과거에 했었던 말이 본인이 사과한다고 주워 담을 일은 아닌데 어제 보니까 친문의 윤건영 의원도 엄청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사혁신처장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인 시절에 얘기를 했었는지 뭐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 또 사인 시절에 본인의 생각이 다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본인이 과대하게 얘기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이렇게 또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뭐 사과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하고요. 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이게 비판적인 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던 부분은 아마도 제 개인적인 뭐 모르겠습니다. 저 유튜브를 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발탁해서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에까지 만들어줬던 것 이것이 결국은 지금의 이런 내란 대통령까지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던 상황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낮은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층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다. 당시에 정말로 꼭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까지 만들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동의가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인사 기준이나 원칙이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준 인사 원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얼만큼 활용해서 인사의 묘를 갖다가 운영의 묘를 쓰느냐 알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예. 더 중요한 부분이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 여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켜세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런 것 말고도 사실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뭐 박원순 전 시장 관련 얘기 그 갖가지 구설 뒷말을 부르는 유튜브 발언들이 많았는데 일단 뭐 인사혁신처장이 임명이 됐고 오늘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실은 아니라고 하지만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가 바로 대통령실의 밀실 인사 지적입니다.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이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성남 라인이 뭐 약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총무, 예. 그다음에 인사비서관 이런 분들이 다 성남 라인이죠.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검찰 라인으로 깔았던 곡입니다. 성남 라인도 실세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더라고요. 실세 중에 실세고 얼굴 없는 실세고 그래서 요새는 만사 현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좀 하고 싶으면 그쪽을 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여의도 바닥에서 많이 돌더라고요. 오광수 민정수석 사례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또 어제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송기호 국정상황실장이 경제비서관으로 보직 이동됐는데 이건 사실상 뭐 문책성 인사 아니냐라는 얘기도 일부에선 있습니다. 좀 더 확인해 되겠지만.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원래 비서관 인사도 공개를 하는데 이걸 공개하지 않는다? 진행 중인 인사가 많고 이 부분에 대해 논하기 이르다라는 게 강유정 대변인의 얘기인데 이게 뭐 아까 얘기했던 신지호 전 의원 얘기했던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통한 성남 라인들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대화 얘기를 안 하고 이런 밀실 인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비서관 미리 들어가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그러니까 인사 추천 업무 내지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이제 총무비서관은 2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인사비서관이 그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추천 업무를 하는 건데 그다음에 검증 업무는 또 민정수석실 산하에 각 비서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공식 발표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아름아름 언론 통해서 듣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총무비서관과 그 인사비서관의 경우에는
이 대통령의 오랜 성남 라인이라고 분류받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거죠. 국회의원 시절에.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계신 분들은 또 변호인들로 오랜 동안 이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에요. 뭐 도와줬던 분들이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인사검증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투명한지 여부에 대해서 일단 투명한지 불투명한지에 대해서는 뭐 각각 그 기준이 주관적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지금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있는 걸로 보면 문제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는데 예. 인사 검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인사 추천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혼재돼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대통령실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점검한 이후에 이걸 국민께 발표하는 것까지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같은 국민께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인사 실패가 잇따르게 되면 예.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조치 취하는 것은 통상 인사기 때문에 예. 뭔가 같은 메시지를 주는 차원에서 조치가 뒤이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이게 오랜 동안 측근 그룹이 인사에 관여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논란을 없애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논란의 인물 가운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만 일단 본인 자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론과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게 향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과거 발언, 구설을 불었던 여권 내에서도 비판을 부른 발언까지 5위였습니다.